녹화 안 할 뻔. 마찰 전기는 반드시 접촉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필요한 전기는 그 조건은 서로 다른 물질이어야 돼요. 이거를 무조건 외우세요. 마찰 전기는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마찰 전기가 생길까? 그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도 그게 들어가는 거야. 왜 이렇게 마찰 전기가 생기냐면 서로 다른 물질이 접촉했을 때 이 내에서, 이 안에서 바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이동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했었지. 서로 다른 물질 해도 되고 서로 다른 물체라고 해도 돼. 그러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자를 뭐 한 게 있어? 전자를 잃은 물질이 있을 테고, 잃은 물체. 전자를 뭐 한 게 있을까? 얻은 물체가 있겠네요. 그럼 전자를 잃으면 무슨 전기를 띠는 거야?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야. 전자를 얻으면 무슨 전기를 띠는 거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야. 그러면 물체가 띠는 전기가 달라지게 되지. 두 물체가, 그치? 그래서 마지막 마찰 전기에 의해서 두 물체 사이에는 어떤 힘이 존재하냐면 인력이 존재해요. 두 물체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고? 인력이 존재합니다. 요 과정을 외우셔야 돼요. 저거 외워놓잖아? 그러면은 이거랑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저거 암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핸드폰하고 내 손이야. 사람도 전자 있어요. 핸드폰과 내 손인데 원래는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럼 쟤도 중성, 나도 중성. 중성 배웠지? 그럼 내 몸이 중성이고 핸드폰이 중성인 것은 이 안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기 때문이야. 내 안에 100개가 있어,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도 100개야. 개수는 다를 수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50개야. 마이너스도 50개야. 서로 달라. 그런데 접촉하기 시작했어. 막 비벼. 이렇게 비벼도 되고요.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거야. 만나는 게 핵심이야. 근데 얘와 나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나는 전자를 뺏기기가 쉬워요. 원래가. 핸드폰은 전자를 얻는 게 쉬운 애예요. 기계장치여가지고. 그럼 이렇게 접촉했어. 만났지. 그럼 내 몸에 있던 전자가 핸드폰으로 이동하는 거야. 자, 이렇게 접촉을 했어. 그래서 떨어졌어. 근데 이미 접촉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전자를 잃었잖아. 얘는 내가 잃은 것만큼 얻었잖아. 그럼 나는 뭐가 돼? 플러스.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그럼 핸드폰과 내 사이에는 무슨力존재해? 인력. 인력은 당기는 힘이야.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과 내가 되게 가벼운 애들이었어. 그럼 우리 둘은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강제로 떼어놨더니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돼서 가까이에 있으면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너 왜 날 끌어당기니? 알고 봤더니 둘 사이에 마찰전기 후에 인력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빗질할 때 플라스틱 빗으로 빗질 막 이렇게 어느 날 하면은 머리카락 붙잖아. 인력 때문인 거야. 알겠지? 정전기가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이에요. 아래 빈칸 채워볼게요. 첫 번째 빈칸, 대전과 대전체라는 용어를 공부해야 된대요. 대전은 전기를 띠는 걸 대전이라고 해요. 대전은 전기를 띠는 거고요. 대전체는 물체예요. 전기를 띠는 물체입니다. 그러면 대전된 물체를 뭐라고 한다? 대전체라고 합니다. 되었을까요? 자, 아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를 잃은 물체는 무슨 전기를 띠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전자를 얻은 건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나와 있는 예시는 털가죽, 요 놈이 털가죽이고, 그 다음에 요게 플라스틱 막대네요. 그쵸?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문질렀더니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했지. 그럼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로 되고 털가죽은 플러스로 됩니다. 했던 거죠. 근데 물체마다 그런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거를 대표 몇 가지로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되는 순서라고 해서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놓여 있는 게 플러스를 띄기 쉽다는 것은 전자를 잃기 쉬운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쪽에 있다는 것은 전자를 얻기 쉬운 거예요. 그럼 요렇게 문지르면
털가죽은 플러스, 유리는 마이너스. 전자가 털가죽에서 유리로 이동했다는 거지.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유리하고요, 고무를 했대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지. 거리가 멀수록 전자의 이동이 더 활발해요. 그러면 털가죽과 플라스틱이 가장 활발한 거예요. 양 끝에 있으니까. 그런데 유리하고 고무를 하잖아. 그럼 유리는 전자를 잃기가 쉬워서 플러스가 되고요. 고무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플러스로 대전된 거는 유리와 왕주 중에서 뭐가 됩니다? 유리죠. 마이너스가 된 건 뭐가 되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명주죠. 저거는 알려주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요. 문제를 내면 선생님들이 저건 다 알려줘요.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은 비밀랩. 랩이 뭔지 알지? 이렇게 찍 하고 씌우는 거 있잖아. 비밀랩. 그 다음에 걸을 때 스타킹 사이에, 치마와 스타킹 사이. 그 다음에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 사실 저거 두 개 다 정전기야. 정전기.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도 정전기. 그래서 사실 여기는 다 정전기에 대한 현상이에요. 알겠죠? 이제 전기력입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했어요. 어떻게 살짝 언급했냐면 잘 봐. 위에 있는 두 가지는 플러스가 플러스일 때 멀어지지. 화살표 방향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일 때도 멀어지지. 이거를 서로 뭐 해는 힘이라고 하냐면 밀어내요. 자기력하고 똑같아요. N극과 N극이 있으면 밀어내죠. S극과 S극이 있으면 밀어내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걸 청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무슨 역이라고 한다? 청력. 그런데 뿔마, 전기력에서는 뿔마, 맞불 사이에선 서로 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는 마찰전기랑 구분해야 돼. 나를 봐. 말로 듣고 그림으로 보여줄게. 이게 그냥 펜이야. 그리고 정전기 유도는 금속이 많이 나와요. 금속이 전자가 잘 이동해서 얘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 일부러 뾰족한 걸 나를 바라보게 해야지. 그 다음에 내 손. 얘는 전기를 띠지 않았어. 금속이야. 내 손이 마이너스야. 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정전기 유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까이 가져갔어. 점점. 얘가 마이너스랬지. 마이너스 대전체죠. 대전체를 대전되지 않은 막대기에 가까이 가져갔어. 붙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정전기 유도는 접촉이 일어나면 안 돼. 유도라고 하는 건 진짜 가까이 가져감에 따라 전기를 띠게 된다, 유도시킨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를 막대기에 가까이 가져가잖아. 그럼 이 막대기 내부에서 난리가 나. 막대기는 중성이죠. 근데 이 안에 또 전자가 있지. 원래는 전자가 고르게 퍼져 있었겠지. 근데 전자들이 난리가 나. 마이너스가 가까이 와. 그럼 전자들은 마이너스를 띠니까 마이너스 싫겠지. 그래서 막대 안에서 전자들이 야 도망가 하고 이쪽으로 도망가는 거야. 나갈 수는 없어. 막혀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전자들이 고르게 퍼져 있다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많아지지. 여기는 플러스가 많이 남아있지. 그게 정전기 유도야. 원래는 안 써도 돼요. 원래는 아무것도 띄지 않았던 막대인데 가까이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를 띄고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전기인 마이너스를 띄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막대 안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이죠. 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무슨 역 때문에? 청력 때문이야. 그래서 도망간 거야. 하지만 플러스 원자핵은 도망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질문. 요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치웠어요. 그러면 막대기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었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와요. 전자가 자유롭기 때문에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정전기 유도이고요. 자, 채워보도록 합시다.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를 띠게 되고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를 띠게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에 다음과 같을 때 이미 아까 설명해 줬어요. 플러스가 가까이 오면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고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면 전자가 먼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거지. 따라서 요 사이는 무조건 무슨 역이야? 인력이죠. 서로 전기가 다를 테니까. 얘가 이제 문제야. 어려워하는 게 검전기예요. 이거는요. 노트 정리는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에 정리가 다 있으니까. 자, 이게 검전기라는 건 알지? 검전기는 기본적으로 금속 재질이에요. 금속 재질로 윗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금속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금속 막대 가는 걸로 연결되어 있고 가는 박이 있어요. 이거를 금속 박이라고 해요. 되게 얇아요. 근데 다 금속이야. 내 평소 이 정도 벌어져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평소 이렇게 되어 있었어? 혼자 서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고정장치로 가운데를 고정시켜서 집기병에 넣는 거예요. 집기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기병은 고정시켜서 우리가 관찰을 잘 해주도록 도와주는 장치인 거고 핵심은 금속판과 금속박이고 저게 다 금속이라는 거야. 다 금속이라는 거야. 그러면 왜 이 검전기가 생겼냐? 검전기라고 하는 것은 검사하는 거야. 전기를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검전기야. 그럼 이게 생긴 이유는 모르는 물체가 하나 있어요. 이거 몰라요. 뭘 모르냐면 이게 전기를 띠는지 전기를 안 띠는지 몰라요. 그럼 전기를 띈다면 전기의 힘, 전기력이라고 하거든. 이 전기력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전하량이거든요. 전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요. 그걸 알게 해주는 게 검전기예요. 알겠지? 심지어 저 물체의 전기의 종류도 알려줘요. 그럼 알려주는 게 검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어떤 물체에 대해서야. 어떤 물체에 대해서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전기 띄어 안 띄어?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려주는 것은 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알 수 있어요. 절대적인 양이 아니고요. 상대적 양이에요. 많다, 적다, 없다. 알겠지? 네, 여기까지 왔다는 건 있는 상태에서 적은지 많은지야. 전하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의 종류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플러스를 띠는지 마이너스를 띠는지. 요렇게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잘 봐. 첫 번째 1번.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금속박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전기를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어요. 이건 거야. 자, 어떤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금속박이 벌어져요. 그러면 전기를 띄어 안 띄어? 띄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크기가 똑같은 물체예요. 그리고 이미 조건이 둘 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알겠지? 둘 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어떤 게 전하량이 많은지는 몰라요. 위에 있는 걸 A, 아래에 있는 걸 B라고 할게요. A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금속판은 변화가 없어요. 금속박이 이렇게 있던 게 요만큼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B를 치우고 나서 원래대로 되돌리고 그 다음에 B를 가져갔어요. B를 가져갔더니 금속박이 이만큼 있던 게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벌어졌어? B가 더 많이 벌어졌지. 그럼 A보다 B가 전하량이 큰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어려워요. 세 번째는 전기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A가 어떤 전기인지 알고 싶어요. A는 전기를 띠는데 A가 어떤 전기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그 전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갔어. 뭘 가까이 가져갔어? 마찰시켰어. 됐니?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 됐어? 따라와야 돼. 자, 전기의 종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과정을 이해해야 돼. 마이너스, 손가락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뿔마가 되죠. 그리고 벌어지겠지, 아래는. 그치? 근데 여기에 동시에 손가락을 금속판에 접촉시켰어. 그러면 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지. 근데 여기 검정기 속에 있는 전자들은 얘들아 도망갈 곳이 생겼어. 어디로? 손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검정기에 있던 전자들이 도망을 가요. 접촉시켰을 때. 그리고 동시에 치워요. 그러면 검전기 입장에서는 전자가 도망갔으니까 위도 아래도 뭘 띄게 되지? 뿔뿔을 띄게 되지. 이런 상태에서 아까 알고 싶었던 A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A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A가 무슨 전기인지 몰라요? A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얘가 더 벌어졌어요. 금속박이 더 벌어졌대. 그럼 무슨 역이야? 더 벌어진 거는? 멀어진 거지. 아까 멀어진 거 무슨 역이랬지? 청력은 같은 극 사이야? 다른 극 사이야? 그럼 얘가 플러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처음에 일시적으로 금속박이 오므러들었어요. 그럼 제가 뭐였단 얘기야? 마이너스란 얘기야. 자, 플러스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저게 왜 플러스일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더 벌어지려면 플러스가 세져야 되지. 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속에 전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빵이 되진 않아요. 전자를 다른 곳으로 뺏겼지만 전자는 남아있거든. 근데 플러스가 가까이 오게 되면 금속박이 플러스가 세졌다는 건 그나마 남아있던 전자들이 금속판으로 이동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왜 전자가 금속판으로 이동했을까? 얘가 플러스니까. 인력에 의해서인 거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검정기를 통해서 요 세 가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빈칸을 채워볼까요? 검정기 옆에다가 검정기는 어떤 현상을 이용하는 거?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죠.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대전 여부 등을 알아보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체의 대전 여부.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박이 벌어지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지. 그 다음에 아래 대전체가 띈 전하의 종류를 확인하는 건데 대전체가 검전기와 같은 종류면 벌어진다 그랬지, 마지막에. 그 다음에 대전체와 다른 종류면 오므라드는 거죠. 됐을까요? 넘겨봐. 얘는 계산력 암기력을 먼저 하셔야 돼요. 29페이지로 가세요. 먼저 풀어보세요. 보면 순서를 봐봐. 대전되기 쉬운 것부터 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왼쪽에 플러스가 되는 거, 오른쪽에 마이너스가 되는 걸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A와 B를 문질렀더니 A, B지. 그러면은 A, B 이렇게 먼저 써. 그 다음에 A와 C를 문질렀더니 A, C지. 그러면 A, C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세 번 C하고 B를 문질렀더니 B하고 C를 문질렀더니 C가 왼쪽이죠. 그러면 C 옆에 B가 되는 거지. 마지막 B하고 D를 문질렀더니 B 오른쪽에 D가 오는 거지. 그래서 A, C, B, D 이렇게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 C와 D를 마찰하게 되면 CD를 마찰하게 되면 전자를 잃는 게 C가 되는 거지. 왼쪽에 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 둘 다 여기 풀어야죠. 잠깐 테스트. 잠깐 테스트는 여러분의 시간. 하면서 들어. 첫 번째 1번에 서로 다른 물체가 전기를 마찰에 의해서 띠는 걸 무슨 전기? 말찰 전기라고 하고, 근데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뭐라고도 합니다. 정전기라고도 합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이동하는 건 무조건 전자라고 했거든요. 전자가 이동하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그러한 물체를 뭐라고 한다? 대전체.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해야 돼서 나오는 거지. OX 중요해요. 옳으면 O, 틀리면 X. 스웨터, 지지직, 마찰전기 맞고요. 머리 빗을 때 무조건 마찰전기고요. 자석이 나오면 전기력이 아니고 자기력이니까 틀린 거예요. 알겠지? 자석은 자기력 때문입니다.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의 힘이라고 해서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같은 전하일 때는 밀어내는 청력이고 다른 전하 사이에선 당기는 인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전기 유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전되지 않았을 때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의 전기, 멀리 있는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라고 했고 정전기 유도의 모습이에요.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는 전기력을 받아서 A에서 B로 이동하죠. 마이너스 때문에. 그 다음에 A 부분은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B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인력이 존재한다는 거지. 저 둘 사이에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알아보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고? 검전기라고 하고요. 이거 잘 읽어야 돼요. 플러스네요.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들이 모인대. 전자들이 어디에 모여? 금속판에 모이지. 왜? 와, 플러스야. 그럼 전자들이 다 여기로 몰려가겠지. 그래서 금속판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금속박은 플러스가 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두 장의 금속박에는 무슨 역이 존재해서? 청력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거기 남아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똑같이 플러스 전기를 띠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벌어지는 거지. 됐을까요? 됐을까요? 바로 여기까지가 앞부분이었고 우리는 언제? 이제 어디로 갑니다? 페이지 35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그려야 돼. 너네도 그려야 되는 게 있어. 똑같이 따라서 그려. 이건 아직 그리지 말고. 전기 회로도가 있었어. 건전지 표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꼬마 전구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이런 게 있었어. 그 중에 여기 일부 있죠. 여기 조금을 잘라가지고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세요 이제. 도선의 일부를 잘라서 저렇게 확대했어요. 전선이야. 전선, 도선 같은 말이에요. 전선, 도선 같은 말이에요. 근데 도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일부를 잘라서 확대를 했는데 사실은 전자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이 전선이 움직이지 않는 원자 핵이 있어. 근데 원자라고들 말을 해요. 5개 정도 그릴게요. 5개 정도 그릴게요. 자유롭게 다니는 게 뭐죠? 전자지. 저거 2개 그리셔야 돼요. 되나 볼까? 되나? 된다. 오예. 저렇게 2개 그려야 돼요.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 전자들이 똑같이 5개 그릴게요. 전자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인대요. 화살표를 일부러 그려주는 거야. 방향 알려주려고. 그럼 전자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여? 불규칙하게 움직여? 불규칙하지. 불규칙할 때는 사실 여기에 만약에 이건 안 그려도 돼. 왼쪽 그림은. 여기에 만약에 스위치가 있었잖아. 스위치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전기 흘러 안 흘러? 그치. 그래서 불규칙할 때는 도선에서 전기의 흐름, 그걸 전류라고 하거든.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아. 핵심은 전기가 흐르지 않아도 전자는 움직인다는 거야. 알겠지? 전자가 멈춰 있으면 만약에 전자가 멈추잖아. 지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자는 계속 저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여. 근데 오른쪽
오른쪽은 5개의 전자들이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거 전자지. 그럼 대답해봐. 전자는 마이너스 극을 좋아해? 플러스 극을 좋아해? 플러스 극을 좋아해. 근데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그럼 오른쪽은 어느 극과 연결된 거야? 플러스 극과 연결된 거야. 그럼 왼쪽은 무슨 극과 연결된 거야?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것으로 이러한 모습은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왼쪽을 A라고 하고 오른쪽을 B라고 하자. 그러면 A에서 B로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이니? 전자가 움직이지. 이게 전자의 이동 방향이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따라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게 전자의 이동 방향이야. 근데 우리는 말로는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말하지만 뭐가 흐른다라고 말하지?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하지. 그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류가 이동하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거든. 근데 B가 플러스 극이지. 그래서 전자와 전류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됐을까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까지 대시유 안 대시유? 대시유. 자, 그럼 내려가서 첫 번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아까 무슨 방향이랬어? 전류라 그랬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는 뭐의 이동 방향이고? 전자라 그랬지. 오른쪽 그림 봐봐.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이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게 전류의 방향인 거지. 서로 반대. 되었어요? 이거 모습을 그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일부를 떼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전자 그려봐. 그럼 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쪽으로 가야 플러스로 가잖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아래. 왼쪽에 있는 건 무질서. 전류가 안 흐를 때, 일정할 땐 전류가 흐를 때 다 한 거고요. 자, 이제 전압, 전류, 저항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전압은 볼트를 써요. 단위. 전압은 전기,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건전지가 있었어. 건전지에 15V, 5V라고 적혀 있었어. 그럼 몇 볼트짜리가? 15V짜리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더 센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거 너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거든.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원리가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원리하고 달라. 쟤는 물이 흐르기 때문이지. 얘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이지. 그런데 각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어. 그러면 돌아가는 게 전구인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돌아가려면 물이 흘러야 되겠네요. 그럼 물이 흐르는 것은 뭐가 흐르는 거랑 똑같아? 전류가 흐르는 거랑 똑같지. 그럼 첫 번째, 전구는 물레방아랑 같이 비교가 됩니다. 스위치는 뭐겠어? 잠궜다 열었다 하는 밸브겠죠. 물의 흐름이 전기의 흐름과 같으니까 전류겠지. 펌프는 건전지와 같죠. 전지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고 펌프가 있어야 물이 흐르는 거지. 그럼 물의 높이차. 물레방아가 잘 돌아가려면 높은 곳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면 잘 돌아가지. 그러면 전기는 뭐가 높을 때? 전압이 높을 때죠. 되었슈? 그 다음에 전류계와 전압계. 여기다 그릴게요. 전류계는 건전지가 일단 있어. 선이 연결돼. 전류계는요, A를 써요. 이게 전류계예요. 전류계는요, 저항장치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직접 연결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근데 선 하나로 다 연결했지. 그쵸? 그게 직렬 연결이에요.
그런데 전압계는요.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저항장치가 있었어. 전압계는요. 병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V를 표시해요. 선이 하나 더 생겼지. 이게 무슨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에요. 그런데 전압계는요. 직접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압계 하나만 연결해도 돼요. 알겠지? 요거는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저건 안 된다는 뜻이야. 전류계는 직접 연결이 안 돼요. 전류계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고 전압계는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예요. 가장 큰 차이가 저거랑 저거야. 전류계는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 내가 이거 어떻게 암기시키는 줄 알아? 전류계, 직렬. 이거 기억해놔. 그럼 외울 때 도움되지. 난 연상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전류계, 직렬.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전류라는 글자에 답이 있는 거야. 아,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네. 알겠지? 그럼 당연히 전압계는 병렬 연결인 거지. 이해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런 거지.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거지. 됐어? 얘는 공통이에요. 공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따가 다시 하나 크게 그려줄 거야. 한 번에 다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플러스는 플러스 단자로 연결해야 되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단자끼리 연결해야 되고 만약에 예상값을 모를 때는 무조건 큰 거부터 측정해요. 무조건 뭐부터 측정한다고? 큰 값부터 측정해서 작은 값 순서로 좁혀나가요. 저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은 안 그려도 되고 제가 그릴게요.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고 어떤 꼬마 전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위치가 닫혀 있었습니다. 전류가 흐르겠지? 불이 들어왔어요. 됐지? 그냥 이렇게만 있었어. 전류와 전압의 크기를 알고 싶어요. 전류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고 전압은 꼬마 전구에 걸리는 전압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방금 배운 대로 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 상관없어요. 왼쪽에다가도 전류계를 달고 오른쪽에다가도 전류계를 달 수 있어요. 직렬 연결이니까. 그리고 건전지의 긴 극 있죠. 긴 극이 플러스 극이에요.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야. 이건 내가 또 어떻게 암기시키냐면 플러스가 막대가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긴 거잖아. 연결하면. 알겠지? 이게 막대 하나짜리고 막대 2개 연결한 거니까 플러스란 얘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봐. 전류계를 연결했네. 플러스 쪽으로 따라가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플러스 극 쪽에 따라가는 이쪽이 플러스로 연결되어야 돼요. 알겠지? 그럼 플러스 극 쪽에 따라가니까 여기가 플러스기란 얘기야. 전류계. 그 다음에 반대쪽이 마이너스랑 연결됐다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끼리 이 뜻인 거야. 그리고 직렬 연결했죠. 선 하나로. 그렇게 연결했더니 근데 이게 전류계라고 하는 게 무슨 계라고 하는 게 전류계라고 하는 게 고정이 있고요. 선택이 있어요. 고정은 하나예요. 고정 하나가 되어 있는 건 플러스 극 쪽에 고정이에요. 얘는 고정이야.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를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이 마이너스 값들이 이렇게 나온 거야. 50mA, 500mA, 마지막이 5A. 그럼 이제 암페어를 알아야겠네. A라고 하는 게 암페어고 전류의 단위예요. 그런데 1A는요. 1000mA예요. 그러면 암페어가 제일 크다는 걸 알겠지? 얘가 제일 큰 값이지. 이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지 몰라. 그러면 마이너스를 얘하고 연결하는 거야. 제일 큰 값에다가. 이해됐어? 그런데 이거에 대한 눈금이 나와 있어요. 눈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눈금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바늘이 있어요. 아랫부분에. 됐지? 그리고 오른쪽 여기 정도의 0의 값이 있어요. 됐어? 자, 칠판 보시고 1, 2, 3, 4 이게 암페어예요. 됐을까? 이게 암페어야.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50mA래요. 500mA로 하자. 더 아랫부분이 50mA래요. 근데 우리 방금 5A짜리에 연결했지. 지금 5를 하나 더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칸이 모자란 거야. 5A짜리에 연결했는데 바늘이 어디에 걸쳐 있었냐면 바늘이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었어요. 그러면 5A짜리 갔더니 바늘하고 일치하는 게 얘지. 그럼 흐르는 게 몇 암페어란 얘기야? 2A의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됐어? 근데 만약에 그게 500mA에 연결이 되어 있었대요. 그럼 같은 쪽에 있어도 여기 아래는 200mA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그땐 200mA니까 0.2A야. 이해됐어?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걸로 숫자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전류계야.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바늘은 요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네. 근데 바늘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러면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해요. 근데 바늘이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그게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연결했을 때예요. 그럼 측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전압계도 같은 값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전기저항. 이미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려놨지. 얘 잘 봐. 전자가 플러스랑 부딪혔지. 운전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빨리 가고 싶어. 근데 다른 자동차랑 부딪히는 순간 빨리 갈 수 있어 없어? 그게 저항이야. 저항은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 왜 생기냐면 저렇게 전자가 원자랑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전자가 원자랑 뭐 해가지고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전기 저항이야. 그리고 단위로는 옴을 써요. 요렇게 해주고요. 옴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게 생기는 것은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저항이 센 거예요. 막아주는 게 많다는 거니까. 그럼 전기 저항이 왜 생기니? 너무 쉬운 거지. 첫 번째, 물질의 종류가 달라서. 선생님 지금 손목에 금이 있어요. 금속들 중에 저항이 제일 작아요. 전기 진짜 잘 통해요. 제가 손목에 금을 이렇게 치렁치렁 막 목에도 치렁치렁 하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대. 그러면 여기에 바로 전기가 빡 박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왜 번개 알지? 번개도 전기 현상의 일부거든. 몸에 장신구가 없으면 살 가능성이 생긴대. 몸에 이런 장신구가 있으면 죽을 가능성이 생긴대. 그래서 금속 종류마다 그럼 선생님 전선을 금을 쓰면 되겠다. 근데 못하잖아. 구리 쓰잖아. 이런 전선 속에 구리 들어가 있거든요. 전기 잘 흐르거든. 왜냐면 구리보다 금이 전류를 잘 흘려보내지만 너무 비싸. 그리고 무거워. 같은 크기에 대해서. 그래서 못 쓰는 거야. 결론을 말하면 물질의 종류마다 전기 저항이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 선이 길면 길수록 내가 이거 똥으로 많이 설명하거든. 선배들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만큼 잘 이해하는 게 없더라고. 엉덩이야. 여기에 똥꼬가 있어. 이렇게 똥꼬가 있어. 위에 이게 관 이름이 선생님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사람마다 관의 길이가 다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은가가 나오려면 저 관을 통과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짧고 얘는 길어. 어떤 게 더 금방 은가가 나와? 왼쪽 거겠지. 오른쪽 거는 저기를 지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 그게 전기랑 똑같은 거야. 전선이 길수록 전류가 흐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가깝고 짧을수록 좋은 거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주냐면 전선에 이제 두께라는 게 있어. 그거는 동굴 생각하면 되거든. 동굴이 큰 동굴이 있고 작은 동굴이 있어. 길이는 똑같아. 여기에 10명이 지나갈 거래. 어떤 게 쾌적하고 잘 지나가는 거니? 큰 거지. 그것도 전기인 거야. 사람이 지나가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건데 도선이 이런 전선이 가는 거보다 두꺼운 게 전류가 잘 흘러. 저항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 요즘에 되게 두껍잖아. 이해되지? 잘 흐르게 하려고 그 멀티탭? 이런 거 보면 두꺼운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굵기가 단면적이거든요.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줄어들어요. 그쵸? 그래서 반비례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세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옆에다 쓰세요. 전기 저항을 기호로 R이라고 하고, 너네 둘 다 외웠던 적 있어요. 레지스턴트, 레지스트, 저항하다, 막다 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R을 써주는데 이 R 값은 뭐 분의 뭐가 되는 거야? 단면적 분의 바로 길이라고 하거든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선의 단면적과는 반비례하지만 도선의 길이하고는 비례합니다.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세지고 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건 옴의 법칙이에요. 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전기들 사이에 법칙을 만들었는데 V는 IR이라고 하거든. 그림 속도하고 많이 써요. V는 IR.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지?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저거는 우리말을 영어 기호로 바꿨을 뿐이고 실질적인 단위는요. 볼트를 써주고요. 암페어를 쓰고요. 옴을 써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1볼트는 1암페어 곱하기 1옴이란 뜻이에요. 저거를 더 많이 써요. 단위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전압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는 저항과는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둘은 서로 반비례 관계란 얘기지. I하고 R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근데 위아래 비례 관계. 이렇게 비례 관계라는 거지. 되었을까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 저항과 전압도 비례 관계. 그런데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 알겠지? 곡선으로 나온 게 정답이고 가끔 직선으로 저렇게 나와도 관계는 맞아요. 그 다음에 아래. 자, 그렇다면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저항을 직렬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더 안 흘러요. 그래서 저항을 계속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체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게 멀티탭이에요. 그게 무슨 탭이라고? 멀티탭. 멀티탭 너네 배웠을걸? 멀티탭이 19짜리가 일단 만들어진 게 나는 의문이야. 왜 멀티탭이 19짜리가 있지? 10개 꽂는 거. 난 그게 있는 게 되게 의문이거든? 뭐 필요하면 써야지. 근데 19를 다 써. 그러면 병렬이 10개인 거야. 그럼 병렬이 10개로 연결되게 되면 저항이 줄어들지. 그럼 거기에 전류가 많이 흘러서 불이 나는 거야. 전류가 많이 흐르잖아. 전선 잡아보지. 뜨끈뜨끈해. 근데 그게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다 연결하면.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쓰게 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근데 이거는 멀티탭을 계속 연결하는 거. 그렇게 되면 불이 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화 옆에 콘센트 꼽는 자리가 있거든요. 저기에 멀티탭을 하나 연결했어. 3구짜리야. 3개를 다 연결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시 10구짜리 멀티탭을 연결했어. 그럼 병렬이지. 그럼 저항은 계속 줄어들지. 그럼 여기에 전류가 엄청 흐르겠지. 그러니까 저기에 불 붙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걸 과전류라고 해서 그런 경우 제가 나가요, 사실. 그렇게 불이 나기 전에 저기 두꺼비 집이 있잖아. 다 모든 가정에 두꺼비 집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주인님의 집에 왜 평소보다 많은 전류가 흐르지? 끊어버려. 그럼 집은 정전돼. 하지만 불이 나는 건 위험이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아래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퓨즈, 저기에 퓨즈라는 게 있는데 퓨즈는 직렬 연결이고 멀티탭은 병렬 연결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한 콘센트 여러 개를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쉬었다 하자. 됐다. 승하는 여기까지야.
첫 번째 OX, 첫 번째 X죠. 전하를 운반하는 거랑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반대니까 O가 맞고 모두 정지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짜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가의 펌프, 펌이라고만 쓸게요. 제가 손가락으로 써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스위치는 밸브랑 같다 그랬고, 물레방아는 전구랑 같다 그랬고, 파이프는 도선하고 같죠. 전류계는 회로에다가 직렬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이 제일 큰 거에 먼저 연결한다 그랬죠. 예상할 수 없을 때는. 요거를 봤더니 전류계네요. 이때 50mA에 연결되어 있대요. 잘 봐. 여기에 연결되어 있대. 그러면 여기로 읽어야 돼. 30이지? 전류의 세기는 30mA. 하나 더 써주자. 30mA는 0.03A죠. 1000분의 30이니까. 그 다음에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재질이 같으면 전기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랬지.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세지고 굵을수록 저항은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10옴 5V. 자, 이렇게 써주는 거야. 5V는 암페어를 모르고 15옴이래요. 그치? 그럼 얼마야? 0.5A라는 얘기죠. 0.5를 곱해야 5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아래 요렇게 연결하는 게 직렬 연결이고요. 요렇게 연결하는 게 병렬 연결이에요. 나누어서 연결하는 게. 자, 2옴에 걸리는 전압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지. 여기에 몇 암페어라고 적혀 있어? 3암페어지. 봐봐. 3암페어가 똑같이 흘러. 여기도 3암페어. 여기도 3암페어가 똑같이 흐르는 거지. 그럼 암페어 곱하기 옴이 볼트라 그랬지. 그럼 2옴이라는 저항에 3암페어가 흐르니까 3이 6볼트. 그쵸? 그 다음에 4옴의 저항에 3암페어 흐르니까 여기 3, 4, 12볼트. 그쵸? 두 개 더하니까 합계 전압이 18이 나오잖아. 그럼 2옴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6볼트이고 4옴에 걸리는 전압은 12볼트죠. 3암페어씩 흐르니까. 이해되셨어? 그럼 병렬을 볼게요. 병렬은 장점이 있어요. 병렬을 연결하게 되면 각각이 전체 전압과 똑같은 전압을 얻어요. 됐지? 그러면 병렬이라서 3옴에도 18V가 걸리려면 6A가 흘러야 되지. 6, 3, 18. 6옴에는 그러면 몇 암페어가 흘러야 돼? 3A가 흘러야 되지? 3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고? 6A고 6옴에 흐르는 건 3A죠. 똑같은 전압을 얻어야 되니까. 저 특징은 외워주셔야 돼요. 둘 다. 병렬일 땐 같은 전압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병렬로 쓰는 거야. 우리나라는 220V거든? 그러면 얘도 220V. 전구도 220V야. 근데 전기세는 얘가 더 많이 먹지. 얘가 뭐가 다르기 때문이지? 전체 이제 전력이라는 표현을 써. 그게 기계마다 저항값이 다르기 때문인 거야. 이해됐어? 하지만 같은 전압이야. 병렬이 같은 전압이야. 알겠지? 여기에 사용되는 같은 전압이 걸리는 게 병렬입니다. 두 저항을 무슨 연결하면? 직렬로 연결하면 세지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하면?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압이 일정하다는 거지. 어? 뭐예요? 다 했어? 질문할 거 챙겨놔야 되고 암기해야 돼요. 암기 안 된 거. 이것도 해요. 그거 시험 범위. 너네가 거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